아유 초밥을 한 개밖에 안 먹었네. 아이고 기어. 아이고 간장이 너무 많이 붙네. 자, 유튜브 어린이들, 선비쟁이들 안녕. 여러분 오늘 힘이 없죠? 자, 오늘은 초밥을 시켰어요. 그 주문 금액상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이거 뭐야? 이거 모밀국수, 메밀국수, 소바, 소바도 시켰답니다. 자, 개인님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이거 봐. 여러분 기억나나요? 오메가 루갈 봤지? 자, 장난으로 했던 부먹이 진짜 부먹이 돼서 돌아왔어요. 자, 그래. 자, 장난으로 했던 부먹이 진짜 부먹이 돼서 돌아왔다고. 이거 병원 가서 맞춘 거예요.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먹으면서 병원 갔다 온 이야기를 할게요. 잠시 일단 이거 면이 불기 때문에 면 먼저 한 젓가락 먹겠습니다. 잠시 풀게요. 간장에 와사비 조금만 넣으세요. 많이 넣으시면 코주부 마이. 엠마 간장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무가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제 병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오른손으로 안 돼. 이거 오른손이야. 이거 왼손으로 해야 돼. 지금 손목이 너무 아파 지금. 큰일 났어. 그래서 오늘 왼손으로 젓가락질이 잘 안 돼. 왼손 젓가락질이 잘 안 돼요. 케이님 한결같은 찌질이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 자, 조용. 요거 하나. 손목 아파. 유튜브쟁이들아, 저거 다 연기다맨이야. 손목. 타노스가 됐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젓가락 하셨으니 병원 갔다 온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아침에 잠을 안 자고 밤을 새고 병원을 꼭 가야겠다 해서 병원을 갔어요. 딱 동네 종합병원 같은 그냥 동네 종합병원 갔어. 그래서 아침 한 9시 10분에 딱 갔단 말이죠. 아홉 시 10분에 갔는데 아침부터 우리 병원에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아침부터 말이야. 그래 가서 접수처에서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병원 오신 적 있으세요? 예, 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딱 말하고 어디가 안 좋으셔서요?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손목이 접질린 것 같아요,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예, 그러더니 정형외과로 접수를 하더라고. 정형외과 가래. 2층에 갔어요. 2층에 딱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대기를 하는데 병원이 그래도 잘 돼 있더라고. 뒤에 그 핸드폰 충전기 꽂는 거 다 해놨더라고. 그 5핀, 아이폰처럼 8핀, 지금 내 갤럭시 노트 8처럼 C타입 핀이 다 구비돼 있어. 그 의자 뒤에. 그래서 탁, 여기 병원 좋네. 그래가지고 탁 핸드폰을 충전기를 딱 꽂았단 말이야. 근데 충전이 안 돼. 연병할 거.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래서 내가 선을 따라갔거든. 선이 뽑아져 있나 하고 이렇게 선을 따라갔는데 콘센트는 그대로 다 꼽아져 있는데 왜 저기 충전이 안 될까요? 응? 왜 그러냐고. 왜. 그래서 임마야 이거 손목 왼손으로 먹어야 돼. 근데 왼손으로는 젓가락질 안 돼서. 이거 엄살이 아니고 지금 손목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오늘 게임도 못해. 원래 오늘 킹 오브 화이터즈 97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도저히 못해. 병원에서도 그랬어. 오늘 손목 웬만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딱 갔어. 그래서 예, 최진우 환자님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딱 그 정형외과 그 의사 쪽으로 갔는데 의사분이 좀 젊어 보이셔.
젊은데 피부가 까무잡잡해. 남자분인데 약간 까무잡잡한데 되게 그 건강해 보여. 까무잡잡하고 건강해 보여. 그래서 증상을 얘기했지. 아 제가 예 안녕하세요. 까무잡잡하고 되게 건강한 사람처럼 보여. 건강한 사람. 약간 그 느낌이 김종국 씨? 그 김종국 씨 같은 느낌이 물씬 났어요. 그러더니 내가 얘기를 했지. 아 제가 운동을 하다가 요거 바벨 요거 봉 요렇게 놓다가 순간 이게 접질린 것 같다고. 순간 이게 땅에 내려놓을 때 갑자기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의사분이 아 잠깐 좀 보재. 그러더니 막 여기 막 이거 꼭꼭 누르면서 여기가 아프냐고.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됐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 거기는 괜찮은데 아 거기가 좀 아프네요. 그렇죠. 보통 손몸 바깥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야.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운동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니요 몇 달 안 됐어요. 한 두어 달 됐어요. 그러니까 운동 초보자시라 그러시구나 그러는 거야. 아이 나 자존심 그래서 아니 그냥 겸손하게 몇 달 안 됐다 그랬지. 내가 옛날에 그 20살 때 그 헬스장 그 다닌 그 모든 거 다 합치면 그래도 몇 년은 되는데 근데 딱 그러는 거야. 그 의사분이 딱 그러는 거야. 갑자기 그러는 거야. 의사분이 내가 그랬잖아.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되게 건강해 보였다고. 좀 젊어 보였어요. 그 몸도 좋아 보여. 근데 의사분이 저도 헬스를 한 지 한 20년쯤 됐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헬스를 한 지 한 20년쯤 됐대. 그래서 근데 되게 젊어 보였거든? 아니 한 30대? 되게 젊어 보였어. 내 또래 정도 많아봤자 내 또래 정도였어. 20년 자기 헬스 다닌 지 20년 됐대. 20년.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헬스 다닌 지 20년 된 것처럼의 그런 몸은 아니고 그냥 이제 그 까무잡잡한데 되게 건강해 보이는 타입. 몸이 뭐 김종국 씨처럼 좋은 막 이렇게 막 우락부락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이제 건강한 왜 저기 그 뭐 달리기 같은 거 러닝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처럼 되게 건강한 의사분이었어요. 이게 보통 이제 병원 가면 내과 정형외과 가면 이제 의사분들이 허여멀게잖아요. 허여멀게 가지고 이렇게 딱 안경 끼고 이렇게 있는데 의사 같지 않은 어떤 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생겨 보이긴 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했대. 그래서 어이구 20년 동안 하셨어요? 우와. 그러니까 갑자기 혹시 그런 거 되게 웃겼어. 저는 그 앞에 옆에 이제 그 책상에 뼈가 있더라고. 뼈 모양 뼈. 그 손하고 발뼈가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운동을 할 때 갑자기 그래. 혹시 그 헬스는 그만 하시는데 장갑 끼세요? 그래서 예 장갑 뭐 그냥 헬스 장갑 뭐 혹시 뭐 손목 이렇게 돌리는 거? 그래서 예 그거 이렇게 돌리는 거. 아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그거 끼냐고 그러길래 예 껴요. 그러니까는 그 손목 이렇게 돌리는 거요. 그거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손목 보호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막 돌리는 거 끼냐고 그러길래 혹시 그거 돌리는 거 안 끼냐면 운동할 때 손목 이거 보호해준 이거 돌리는 거 끼고 하라고 그런 말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돌리는 거 끼고 한다니까 그거 하지 말래. 그래서 에? 그거 손목 보호해주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뭐라고 하셨냐. 네, 면이 불기 때문에 면 먼저 좀 먹겠습니다. 면 먼저 먹고 얘기할게요. 자, 먹을 동안 잠시 공략을 풀겠습니다. 형 기왕 하는 거 내부자들 이병헌이 왼손으로 라면 먹는 연기 보여줘.
병들고 늙은 스시, 한 냉모밀, 아스파트에 갈린 무, 타지리 와사비. 음. 자, 여러분 잠시 작은 순환이 있었네요. 면이 불까봐 소바 먼저 해결을 했고 계속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 이 손목 이거 하는 게 오히려 안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손목 이거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안 좋아요? 내가 진짜 그랬어. 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운동했는데 손목 돌리는 거 그 장갑 하면 진짜로 안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의사분이 살짝 저기 뭐지? 약간 이러더니 아 그건 이제 개인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말이 살짝 바뀌더라고요. 약간 자신 없어 하는 거. 왜냐면 이게 원래 손목 보호거든? 어떻게 마치 그게 뭐냐면은 그 손목 돌리고 하는 게 안 좋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는 이게 돌리는 게 손목이 보호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마치 왜 그런 거 있잖아. 보통은 이제 손목 보호를 위해서 돌리는 건데 그 의사분이 손목 돌리는 게 운동할 때 안 좋다고 하면 어떤 논란이 될 수 있죠. 학계에 논란이 될 수 있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분들도 있고 아닌 의사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살짝 바뀌더라고. 아 그게 좋다고도 할 수 있고 안 좋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저는 운동할 때요. 저는 이거 봉 잡을 때 이렇게 안 잡아요. 이렇게 잡습니다. 딱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손목이 무리 안 간대. 근데 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봉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봉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알죠? 이게 바벨을 한다고 쳐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감싼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 이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걸쳐서 한대. 이게 확실히 더 손목에 무리가 안 간대. 근데 나도 이건 알거든. 걸쳐서 하는 건 이건 나도 아는데 바벨 할 때는 내가 걸치지 않아. 왜 이렇게 하면 왠지 이렇게 어디 뽑아질 거 뭐 이렇게 뭐지? 이게 툭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맞아. 여기 약간 그 의학도가 있네. 아마 이런 의미로 손목 움직임을 위로 할 때는 무리가 가는데 손목 보호대가 있으면은 움직임을 막아주긴 하지만 보호대 때문에 쓸데없이 저항이 맞아. 쓸데없이 이것 때문에 뭔가 더 저항이 생겨서 안 좋을 수 있다고 의사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맞아. 그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자기 운동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러고 자기 운동 20년 동안 했다 그러고 헬스 20년 동안 했다 그러고 나보고는 아유 헬스 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거 웬만하면 손목에 무리 안 가게 하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보재.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갑자기 오늘은 그러면은 주사를 좀 맞아야겠대. 그래서 주사요? 뭐 엉덩이 주사가 아니고 손목 초음파 검사도 하겠대. 그래서 아니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손목에 주사를 놓는데 그래서 그래서 뭐야. 난 근데 전에도 옛날에도 이제 이제 인천에 살 때도 손목이나 잠깐 삐끗했을 때 가면은 그러진 않았거든. 그냥 가서 뭐 그냥 물리치료 받고요. 약 타가시고요. 한 3일에 한 번씩 물리치료 받고 일주일에 다시 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초음파 검사를 하재.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그냥 알겠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그럼 주사는 이거 무슨 주사예요? 그러니까 손목에 놓는 주사인데 이게 뭐 이걸 하면은 통증이 완화가 되고 막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주사가 치료를 더 빠르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응? 뭐야 그럼? 뭐예요? 그럼 이거 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증 완화도 하고 좀 더 무리가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근데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거 자체가 치료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고통을 좀 없애주나 봐. 그래서 약간은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손목이 살짝 접질렸을 때 물론 엑스레이는 항상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를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기도 전에 뭐 주사를 뭐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아마 주사랑 그 초음파 검사를 좀 해보자. 그래서 나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또 괜히 나는 불안하니까 그냥 의사분이 하라는 대로 했지. 소염은 소염이고 회복은 회복이야. 그래서 약간 의사분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했단 말이지. 그래서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었죠.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초음파 검사실에 들어갔었는데 간호사분이 이렇게 하더니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간호사분한테. 근데 주사 어디 맞아요? 예 손에 맞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손이요? 팔목 아니에요? 예 거기가 거기요. 그래서 근데 주사를 거기다 놔요? 예, 환자님이 지금 오른쪽 손목이 안 좋으시니까 손목에 주사를 놓는 거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보통 그래도 가끔 그건 처음 내가 맞아본 적이 없거든. 맞아본 적이 없잖아. 보통 그냥 뭐 엉덩이 주사를 하지. 그래서 내가 손에 여기 팔목에 주사 바늘이 들어간대. 그래서 내가 간호사분한테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는 뭐 아무래도 손목에 좀 이렇게 손목 거의 힘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살짝 조금 따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두렵거든. 이게 돈이 뭐 주사비가 문제가 아니고 아픈 게 문제였거든. 그 내가 되게 걱정해. 그래요? 되게 아프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의사분이 딱 왔어. 의사분이 와가지고 일단 초음파 검사를 하재. 같이 보재. 초음파 여기 손목에다가 이게 젤을 바르고 막 초음파를 보는데 막 같이 보면서 화면을 설명을 해주더라고. 예, 환자는 지금 여기가 이 하얀 부분이 뼈고 그 위에 꿀렁꿀렁한 거 보이죠? 그게 힘줄이래. 그러더니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도 같이 보는 거야. 보면서 지금 왼쪽 손목하고 오른쪽 손목이 손목이 요 바깥에 여기 뭐라 그러죠? 요 뼈? 복숭아뼈인가? 그건 발목인가? 요 뼈가 오른쪽 손목이 좀 튀어나와 있대. 이건 이제 아까 운동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평상시에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손목이 여기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대. 엑스레이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딱 보니까 여기 부분이 좀 더 튀어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딱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인대가 좀 놀란 것 같다고. 인대가 좀 놀란 것 같대. 그래서 한 일주일간 좀 조심하고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정도 조심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약 타고 먹고. 그래서 초음파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라고. 여기가 뼈고요. 초음파 무슨 임신한 거 애기 보이듯이 요 위에 이렇게 선으로 된 거 보이죠? 그게 힘줄이에요. 그래서 힘줄이구나. 힘줄이 막 꿀렁꿀렁 움직이더라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하는데 이제 주사를 놓겠대.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주사 들어가면 주사 그 애기 무슨 하얗더라고. 무슨 포트폴리오 그 뭐죠? 그 우유 주사? 아니 주사가 이제 보니까 이게 그 투명한 액체가 아니고 약간 허여멀겋더라고. 무섭게. 그래 프로포 약간 색깔이 비슷해. 약간 그 하얀색 그 우유 색깔이 약간 그 연유 색깔이 나더라고. 그 주사 그 액 색깔이. 징그럽잖아. 보통 그리고 주사도 그 안에 양이 많더라고. 이만큼 주사를 봤는데 주사가 우리 조금 그 감기 걸릴 때 요만한 주사 이게 요만큼 들어간 게 아니고 무슨 주사가 이렇게 좀 약간 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막 간호사분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아까 물어봤는데 의사분한테도 다시 한번 근데 주사가 많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뭐 손목에 여기 딱 주사가 손목에 들어가 힘줄 안에 여기 뭐 거기 넣는 거래. 그래가지고 조금 아플 수는 있대.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아프진 않고 그냥 조금 따끔해요. 그러더라고. 프로포폴은 임마. 프로포폴을 왜 나 임마 손목에. 그냥 색깔이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 이거지. 그래서 손목에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참 아프더라고. 내가 진짜 아파가지고 그래서 간호사분이 팔 이렇게 딱 잡아주고 딱 들어가는데 아파가지고 이러니까는 이제 의사분이 그냥 이렇게 막 보는 건데 나는 그냥 딱 놓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주사가 이렇게 딱 넣고 꾹 넣고 딱 빼야 되잖아. 주사가 이렇게 하더니 바늘을
아 바늘로 안에 그 힘줄을 그 안에 찾아야 된다고. 초음파 아니 아파 죽겠어. 꽂은 채로 그 안에를 막 휘젓는 것 같아. 힘줄 찾는다. 힘줄 거기 들어놔야 된다고. 아 그 주사 바늘이 되게 오래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오래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주사 바늘로 그 힘줄 찾는다고 막 해집더라고요. 자 잠시 어떤 외국 놈이 어그로로 나쁜 저기 이상한 거기 그 텍스트 해가지고 잠시 밴 시켰습니다. 아이 그냥 병원 얘기하는데 외국 놈 거 죽여발랑 그냥 불편하게 그냥. 아유 초밥을 한 개밖에 안 먹었네. 아이고 기회. 아이고 간장이 너무 많이 붙네.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됐고 그 주사 바늘을 안에 막 해집더라고. 너무 아프더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아파서 이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이 근데 초음파 그 봐니까는 주사 바늘이 막 보였다 맞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잠깐 보고 그냥 징그럽더라고. 내 안에 그 주사 바늘이 들어간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화면이 징그러워가지고 저기 옆에 계속 쳐다봤어. 그러더니 딱 이렇게 딱 놓고 거의 근데 계속 안에서 해집고 있으니까 조금 덜 아프더라고. 처음에는 되게 아팠는데 적응인가봐. 되게 아파서 그랬는데 계속 해집으니까 그 다음 패턴은 잘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결국 어디 힘줄 같은데 이렇게 딱 주사를 놓고 뺐어. 그러더니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일주일간은 그러면은 요 손목 무리 안 가는 운동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래요? 나 어떡하지? 그거 해야 되는데. 왜? 하체 운동 하시면 되죠. 런지 이런 거 아이고 헬스 20년 했다고 뭐 런지 뭐 버터플라이 이거는 손목에 무리가 안 가니까 그걸로 해주세요. 근데 지금 내가 댕기는 헬스장이 버터플라이 기계가 고장났거든 지금. 짜증나게. 그래서 내가 되게 아쉬운 표정으로 그럼 일주일 동안은 막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못 하겠죠. 그럼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면은 그 빨리 날 수 있는 것도 더뎌져요. 일주일간 그냥 하체 운동이나 하면서 손목에 무리 안 가는 운동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표정이 되게 암울했거든. 진짜 막 네 이러고 있었어 내가. 네 이러니까는 의사분이 이렇게 나 보더니 일단 그 말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 말 다음이 너무 웃겨. 헬스 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지금 한창 몸 만드신 중이라 그러시는구나. 일단 몇 달 안 됐다 그러니까 몇 달 안 됐으니까 뭐 일주일 팡 쉬면 몸이 다 쪼그라들잖아. 나 진짜.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일주일 안 하면 몸이 완전 또 몸이 다시 다 풀리는데. 그러니까는 뭐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운동 초보일 때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운동 자세 이런 거 부상 당하면 나중에 운동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서 일주일간은 그냥 하체 운동하고 버터플라이나 좀 하래. 이거 하지 말고. 그래서 알겠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럼 언제부터 내가 정상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다음 주부터는 정상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대. 대신 다음 주에 병원에 한번 다시 와서 상태를 보고 자기가 얘기를 해주겠대. 그 전까지는 손목에 물이 최대한 안 가는 걸로. 그러면서 주사를 놨어. 놓고 나서 이거 부먹을 주겠대. 이거 준대. 이거 가지고 가라. 이것도 같이 해야 한대. 그러더니 이제 간호사분 옆에서 저희 주사랑 초음파랑 요 부먹이랑 모두 다 합한 금액이 13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 다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약값 뭐 처방 약값 다 합친 금액이 13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13만 원이요? 그러니까 다 합친 금액이에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렇지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어. 그래서 지금 병원비 잠깐만요. 병원비가 총 얼마 나왔니 이거? 13만 3,400원 나왔는데 진찰료가 9,200원, 검사료가 8,300원, 영상 진단료가 12,000원. 그 다음에 뭐야? 치료 재료대 25,000원. 미친 이게 25,000원이라고? 이거 뭐 여러분 이거 볼링 아대 이거 싸구려 볼링 아대처럼 생긴 게 이게 25,000원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이거 볼링 아대처럼 생긴 볼링 아대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볼링 아대랑 비슷해 이거. 이건 보험이 안 돼가지고 뭐 이거 25,000원 그리고 초음파비가 5만원이네. 초음파비 5만원 그 주사가 35,000원. 아 본인 부담금 진찰료는 6,000원 약품비 급여 비급여가 있다. 급여 쪽에서는 35,000원인데 선택 진료 외 비급여로 11만원이 나왔네. 이 11만원이 주사 35,000원 이거 부목 25,000원 초음파 5만원. 원래 이 정도 원래 이렇게 하나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정말 걱정이 되고 내 손목이 빠그라질까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개인 의원은 아니고 동네 그 여러 가지 과가 있는 그 미니 종합병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나 저기 뭡니까? 혹시 유튜브 쟁이들 중에 양심적인 의사가 여기 뭐지? 여러분 의외로 저기 뭡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유튜브 아저씨맨들 중에 인증된 의사도 있고 인증된 저기 뭐야 사업자도 있고 인증된 검사도 있고 그래. 인증된 변호사도 있고 혹시 요거 보시는 분 중에 자기가 양심적인 의사다. K님 지금 K님이 진료 본 거 맞습니다 틀립니다 를 본인이 의사인 사람만 댓글 달아. 저기 뭐야 네이버 지식인 검색하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K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K님 바가지 시연 그 비의료인은 말고 네이버 지식인 검색하면서 또는 저기 뭐야 자신의 그 병원 다닌 경험으로 얘기하지 말고 의사분만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양심적인 의사만 양심에 자 비의료면 말고 뭔 말인지 알겠죠? K님 제가요 네이버 지식인 많이 검색해봤는데요 K님 바가지 씌운 것 같아요. 세상에 K님 또 흑우당하셨다 호구됐나봐요. 이거 안돼 꼬표. 그리고 이거 안돼. 안녕하십니까 K님 저도 손목빙 발목이 고질적으로 좋지 않아 25년째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환자 제가 물리치료도 일주일에 2-3번은 받는데요 아마 K님 과잉 진료 같습니다. 야 이거 안돼 꼬표. 오직 의사만이야 의사만. 의사만 네이버 지식인 금지 병원 오래 다닌 경험이 있는 환자 금지 또는 이제 저기 뭐야 세상 상식 풍부한 것처럼 저기 아는 척 금지. 오직 의사만이야. 의사만 댓글 달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진료 받은 게 좋을 수도 있잖아. 그 의사분이 진짜 그 까무잡잡한 의사분이 내 이 걱정돼가지고 초음파도 하고 혹시 여기 팔목에 암이 생겼나 뭐 인대가 끊어졌나 아니면은 그 수의사? 수의사 안 돼. 꼬표. 자, 그 다음에 자, 지인 의사 의견? 지인의 의사 의견은 괜찮지. 지인의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 정도는 괜찮죠. 장의사 안 돼! 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아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네이버 그냥 여러분들 채팅이나 댓글에 아이고 K님 또 그냥 호구당했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아이고 그걸 하면 어떡해요? 그냥 이렇게 아무 저기 뭡니까 영양가 없는 그냥 자신의 의견 피력 아니에요. 안과 의사? 안과 의사도 할 수 있나? 치과 의사는 안 돼. 치과 의사 뭐야? 치과 의사 이빨 이거 알아 이거? 자 서로 다르잖아. 치과 의사는 덴티스트, 일반 의사는 닥터. 사람만 이게 명칭이 다른데 그냥. 의사생? 의사생은 본과나 예과나 할 때 달라. 예과 1학년생은 안 돼 임마. 1학년 저기 애들 과외하고 댕겨야지. 응? 과외나 해서 돈이나 벌어. 그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료를 받은 게
정확한 좋은 진료를 받은 건지 아니면 조금 과잉 진료인지를 내가 모르니까 내가 이런 걸 내가 뭐 알아야지. 내가 그러면 내가 의사분한테 그러냐고. 의사분이 초음파 뭐 이거 주사 뭐 이것저것 하는데 괜히 딱 그냥 세상 그냥 뭐 불신의 눈초리로 뭐야 이거 뭐야 주사 맞자고요? 그거 왜 맞아야 되는데? 나 옛날에 저기 인천병원 다닐 때는 그냥 물리치료 받고 약만 타는데 초음파는 왜 받아요? 그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야? 돈 벌려고? 과잉 진료 아니냐? 과잉 진료! 이렇게 저기 내가 진상처럼 할 수 있니? 모르니까. 그러면 의사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지가 뭘 한다고. 그럼 지가 진료를 보지. 그럴 수 없잖아. 저기요, 제가 네이버 지식인 검색해 봤는데요. 이거 가지고 초음파 검사하는 거는 과잉 진료를 안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의사분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니? 뭘 한다고. 그러니까 영상 보는 의사분들도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호구 당했네. 근데 사실 좋은 진료일 수도 있으니까. 알으시겠죠? 의사분만 댓글 다시오. 의사분만. 보면 알아. 의사인지 아닌지. 자, 누가 그랬어요.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네 시청자가 그 뭐지? 만약에 여기 은평구 동네 시청자가 의사면은 그쪽 병원 가지 믿고. 아니야 있어. 아무튼 예, 이렇게 병원 진료를 모두 잘 받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맞고 난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아파. 그래서 약간 그 여기 이게 있어. 통증 주사 치료 후 주의사항. 일시적으로 다리에 힘이, 팔에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빠져서 좀 더 아파 지금. 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수일 내에 개선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치료 부위에 국한되며 전신의 모든 통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또 뭐야? 그럼 당연히 팔 말고 전신의 모든 통증이 없어지지는 않겠지.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술 후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증이 어제보다 더 통증이 나고 있어. 주사 맞아서 그런지. 시술 당일은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므로 금연을 권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샤워나 목욕은 다음날 하시면서 붙어있는 거즈밴드를 떼어줘. 맞아. 그 간호사분이 이거 그거라고요. 여러분 여기다 여기 저기 뭐지? 여러분한테만 살짝 보여주려고 잠시 부목을 풀게. 여기 주사 바늘 들어갔어요. 여기 주사 바늘이 콕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팠어. 그래서 그러더라고. 오늘 여기 절대 손 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손 치지 마세요. 예? 손 치지 마.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오른손이 더러워 지금. 내가 그래서 세수도 왼손으로 했어. 오늘 머리를 못 감았어요. 일어나서 물 묻을까봐. 그래서 지금 오른손이 매우 더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왼손으로 이렇게 세수하고 막 이게 왼손으로 머리 못 감았어. 이게 손이 물 묻을까봐, 감염될까봐.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감염되면은 큰일 나요. 이거 팔목 절단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항상 감염을 조심해야 돼요. 부목 푸니까 아프다. 자, 부목이 오메가 루갈처럼 장난으로 한 부목이 진짜 부목이 돼서 돌아왔네요. 근데 25,000원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이거 볼링 이거 이렇게 생긴 볼링 안에도 5,000원도 안 나갔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25,000원 이거. 불만이면 의사하세요. 그래요. 불만이면 의사하면 되지 뭐. 응? 그래요. 맞는 말이야. 꼬우면 네가 의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의사하면 나는 35,000원 받아야지.
아이씨. 아 그러면서 저희 의사분이 그러더라고. 혹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래서 예 저 뭐 그냥 뭐 앉아서 일해요. 그랬으니까 아 사무직이시군요. 우리 무슨 일 하세요? 앉아서 일합니다. 아 사무직이시군요. 뭐 그 내가 그 대신 그랬어. 스틱을 막 하잖아. 근데 아 근데 제가 컴퓨터를 사무직을 하긴 하는데 자판을 좀 세게 두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얼마나 세게 제가 좀 하는 일이 좀 제가 자판을 좀 세게 이렇게 좀 두드리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살살 두드리죠. 아 그럴 수 없잖아 임마. 어? 저 오늘 집에 가서 오락 해야 되거든요. 오락 있죠 오락. 킹오브 아시죠? 킹오브 스틱 뻥뿅뿅 이거 할 수 있어요? 이야 너무 창피하잖아 임마. 어? 그러면은 의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 응? 뭐 저기 나이 먹고 뭐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이런 그럴 수 없잖아. 나 방송하는데 의사분한테 당신 달에 얼마 그러긴 의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 당신 달에 얼마 벌어를 시전을 못 하겠더라고.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한테 그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쫄릴 것 같아. 아니 뭘 의사보다 많이 벌어 아니야. 자 이렇게 병원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이나 내일은 되게 조심하래. 그래서 오늘은 게임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일은 상태를 보는데 되게 살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내일 킹오브를 한다고 하면은 되게 살살할 것 같고 이번 주는 진짜 상체 운동을 거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번 주가 지나면은 몸이 이미 다 쪼그라들어서 봐봐. 많이 쪼그라들었지. 많이 쪼그라들었어. 이제 몸이 이게 일주일 후에 되게 쪼그라들 겁니다. 그래서 쪼그라지더라도 너무 개념치 마시고 이게 다 낙거들랑 다시 할게요. 아 이게 손목 다치니까 모든 게 다 잘 안 되네. 예. 그러면은 병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다 먹어낼게요. 먹는 동안 잠시 돈에 풀게요. 자, 오늘은 고노도지누스케가 스시목반 한다면이야. 아이고나 아이고나. 뭐야 이거? 게임왕바보 게임동. 뭐야 이거? 맛이 없어 이거. 한화의 김성근 감독님 사랑해 예예예 예예예예예예 아 히카리가 그럼 한 시청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케인 아저씨 놀리는 걸로 재미 보고 계신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 이유는 사이코버린 피닉사로 사이코소니 김경 가 지금! 15분이면 가 지금! 비가 60분 동안 오면 추정 60분 업. 자 지금 케이님 손목이 아픈데 쇼하지 마 죽어. 에이 새끼가 그냥 밥 먹는데 그냥 죽여발라 그냥.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고향의 맛이 그리워서 이렇게 스시를 시켰어요. 이 고노도 나카무라 지누스케 상은 연어를 좋아하니까 제일 먼저 먹을 거예요. 아이고난 와사비가 조용히 해. 응? 케이님 빨리 마무리 잘해 이제. 아동복 판매와 재수. 그만 먹어. 배부르. 이거 너무 배부르 이거.
아까 이 소바가 너무 불어서 너무 배부르네요. 차가운 거지. 메밀소바, 모밀국수야, 메밀국수야. 메밀소바, 모밀소바는 차갑게 먹어야지. 정신병자나 뜨겁게 먹는 거야. 뭐야, 이제 봤네. 이거 뭐지, 이거? 이제 배불러서 지금 못 먹겠다. 이따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따 새벽에 먹도록. 케이님 지금 어항물에 미꾸라지 드시는 건가요? 자, 미꾸라지가 아니고 소바 국물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게임도 쉬고 받을 수 있는 치료를 최대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매니아. 참고로 한방치료도 받으면 좋다 매니아. 실비보험 있으면 양방진료비는 대부분 돌려받고 상해보험의 경우는 한방진료비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라 매니아. 아예 한의사예요? 아, 한의사구나. 아, 이런 건, 아, 오히려 이런 거는 한의원 가는 게 더 잘 날 수 있어. 나는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다 찍는다면서. 그죠? 한의사맨이요? 아, 요 앞에 그 내가 맨날 가는 식당 그 아주머니가 다니는 한의원 있는데, 거기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 차라리 거길 갈 걸 그랬나봐. 그치, 이거. 아니야. 여러분, 그, 한방도, 물론 양방, 항방이 있는데, 한의원 무시하면 안 돼. 왜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저기, 왜 저기 한의원, 이름난 한의원 가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아, 거기 한의원 갈 걸 그랬네. 그 아줌마가 추천한대. 자, 그래. 어때? 받을 수 있는 치료를 최대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 그렇죠. 초음파고 뭐고, 물론 이제 내가 병원비가 없는 게 아니고, 물론 말 그대로 내가 실비보험은 있거든? 요거 그 저기 뭐야, 지금 내가 그 교보생명 보험 거기다가 이거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이게 그 처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나 케이님 짜증나. 먹방 영상 덕에 식욕이 감퇴돼서 10kg가 빠졌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져서 다이어트하기 정말 좋습니다. 부산 시청자 집에서 재수. 자, 조용히 해봐봐. 자, 그렇죠. 밥맛이 쫄아야 되겠네. 가! 이게 또 이거 사진 찍어서 그 보험 그 담당자분한테 찍으면 이게 돌려받는지 안 돌려받는지 확인을 해줘서 돌려받으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아, 문제는 일단 애매한 게 13만 원이잖아. 이게 너무 애매해. 가서 다시 병원을 가서 뭐 해야 되냐, 진단서 같은 거 끊어야 돼. 진단서 끊는데 뭐 한 2만 원 막 하더만, 뭐 2만 원, 2만 5천 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0만 원, 뭐 진단서 떼는데 15,000원, 뭐 2만 원,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 해. 그러면 15,000원, 2만 원에서 어차피 그건 진단서 비용이니까 내가 13만 원, 10만 원 돌려 받는다고 하면은 8만 원이야 차익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또 병원에서 그래, 이거 팩스 저기 보험사로 팩스 보내줄 수 있어. 아, 여기는 뭐, 여기는 그 안 된대. 팩스가 사실 되면서 병원에 팩스 계서 자기들 그 업무 보려고 그 팩스 다 있으면서 안 된대. 그 팩스 보내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 동사무소까지 가야 돼 또. 아, 귀찮아 죽겠어. 아, 왜냐면 보험사에 보내야 되니까 그 진단서를. 그러니까 팩스가 있긴 한데 이게 그 고객들이 이렇게 보내고 그런 건 안 되나 보지 뭐. 아, 실비는 영수증만 내면 된다고? 아, 진짜로? 그래? 근데 그 뭐지, 막 띄워라 그랬는데. 진료 내역서, 진료 확인 뭐 이런 거, 뭐 자세한 거. 아, 그래? 실비는 진단서까지 필요 없어요? 나 근데 저번에 작년에 장염 걸렸을 때 장염 그 수액 주사에서 10만 원 나온 거 그 보험 그 담당자분이 진단서 같은 거 떼오라 그래가지고 진단서비 2만 원인가 2만 5천 원 나왔거든? 그거 팩스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10만 원 돌려받았거든요? 아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중에 알아보자 그럼.
자, 그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험 가입된 보험 확인하면 필요 서류가 그러니까 뭘 보내달라는 걸 병원에서 뭘 떼오래. 그러면은 떼러 가는 것도 일이고 받아가지고 또 팩스 보내라. 병원 여기인데 동사무소 막 저기고 그래. 막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 K님 돈이 아깝지 않나요? 그렇게 K님이 발품 좀 팔고 뭐 진료비 뭐 떼더라도 8만원 7만원 돈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맞아! 맞다고! 7, 8만원이 돈이 아니겠냐고. 큰 돈이지.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루를 보내버리면 방송이 안 된다는 거. 방송이 피곤해서. 알잖아. 나 이제 고양이 같은 사람이고 바이오리듬 사이클이 있는 사람이야. 사이클이 어긋나면은 하루 저기 컨디션이 무너지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냥 짜증나 죽겠어. 이거 매니저가 이런 거 다 처리해야지 이거. 캡처해서 어플로 보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알아봅시다. 캡처해서 어플로 보내는 어플 팩스가 있구나. 세상 좋아졌네. 그것도 그러면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지. 그렇게 한 바퀴 돌다 오면 일단 피곤해서 방송이 예, 뭐 어쨌든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비 보험이나 영수증만 되는지. 근데 그 담당자분이 필요한 서류를 얘기를 해. 그럼 병원 가서 꼭 뭘 띄긴 띄워야 돼. 그러니까 뭐 25,000원짜리 진단서가 아니라도 뭘 가서 띄긴 띄워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귀찮아 죽겠어 그게. 뭐 진료 내역서, 뭐 병명이 들어간 거.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병명이 들어가 있나? 지금 요거는 뭐냐면요, 내가 받은 거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이거든요. 요거 말고 진료 내역서라고. 이건 진료 내역서 맞나요? 병명은 없어. 그래요. 그런 영수증은 띄러 가야지. 일단은 내가 이게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이걸 먼저 이제 저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죠. 운동하는데 운동은 헬스장 가서 해야지. 접수처에 실비 처리한다고 하면 다 알아서 서류 준비해줘요? 오케이. 실비 처리구나.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 보험 얘기는 나중에 따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먹방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고 내일도 봐야 돼. 내일은 좀 상태가 괜찮아지면 살짝 게임을 할 수 있는데 내일도 여간 그지 같다 그러면은 다른 방송을 하긴 할 거예요.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끝! 뻥!